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독재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 민의에 반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 것을 바로 우리가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좌파 독재의 길로 간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좌파 독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21대 국회가 개원이 돼 가지고 법사위, 전통적으로 야당의 몫이었던 법사위라는 부분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서로가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가 돌아가는 그런 정황이나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법사위 자리를까지도 아마도 여권이 차지할 모양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현재 21대 개원 국회 구성이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21대 총선을 그동안 통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미래통합당이라는 야당이 패배했으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오프라인까지도 광범위한 그런 개표 조작, 투표 조작, 선거 조작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미뤄보면은 아마 선거 결과가 오히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선거 결과를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뒤바꾼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권력을 친 거죠. 그 권력을 쥐었으니까 176석, 177석 법력까지 합치게 되면 190석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무소속 위원들 가운데 결국은 권력을 쫓는 사람들은 백기투항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7, 8석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개헌,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제 멈춰선 것이죠. 그러나 헌법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당분간 현재의 구조라면은 법사위까지 여당이 장악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종류들의 법령을 다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안법까지도 다 폐지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법령을. 그러니까 제가 매일 새벽에 이런 시간에 막 도착한 그런 신문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니까 작전 계획이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법부터 시작해서 전월세 자금 출처에 관한 부분까지 모든 사회가 이제 옥죄는 방향으로 관과 정치 권력이 경제 주체들의 모든 행위를 감시 감독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라가 가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해 가지고 나라가 그런 방향을 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표출한 민의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해서 그와 같은 하위 법령들을 모두 다 체제를 변질시키고 체제를 가난한 쪽으로 몰고 가고 체제를 억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쪽으로 합법적으로 국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뒤엎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걱정스럽고 한탄스럽다는 것이죠.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그런 야당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은 원천적으로 그 문제를 초창기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그 부분을 권력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입을 한 번도 뻥긋거리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법사위까지 당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넋두리를 내놓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딱하고 위험한 일이냐 이야기죠. 오늘 조선일보의 온라인 그런 신문의 일면 기사는 진보단체들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걸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는 그런 광경이 보도가 됐습니다. 방법이 아주 뻔하지 않습니까? 여권의 외곽단체들이 처음에 바람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을 잡은 다음에 무슨 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있는 그런 젊은 의원들이 나서서 입법을 강행하겠죠. 뭐 절대적으로 우시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안전자리에서 그냥 수갑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소위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 장악된 권력을 가지고 하위 법령들을 대거시켜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변질을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헌법 개정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가면은 뭐 괜찮다 이야기. 그러나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독재적인 방식을 가지고 권력을 획득하고 부정적인 방법 가지고 획득하고 모든 그런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니까 뭐 결국은 파국이 오겠죠. 가난해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떠날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보고 어떻게 이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떠날 수 없으니까 멀쩡한 나라를 두고 자기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도 꽤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떠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그 상황이 위중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야당 그런 국회의원들도 금배지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우리는 됐으니까 그냥 부정선거라도 인정하고 그다음 의원이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국회의원 짓을 계속 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렵게 당선됐으니까 여당의 부정선거에 각종 전술 전략이 실행되는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해가지고 100석 정도로 확보했으니까 우리는 국회의원 짓을 계속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그냥 체제 그냥 변질이 됐다. 체제 변질을 향해서 급속도로 다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까지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따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가장 최악의 정치 체제를 갖춘 그런 나라가 되겠죠. 한때 모범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모범적인 국가를 건설했던 나라가 결국은 좌파 독재의 길이라는 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뜻과 달리. 어떻게 나라에서 선거를 부정을 할 수 있냐 이야기. 선거 부정할 수 있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일부 국민들은 그것은 내 문제하고 관계없다. 지금 재난지원금 주니까 다 기분 좋다. 괜찮다. 올가미가 돼가지고 자기 세대하고 자식 세대의 예속의 길이나 노예의 길이나 가난의 길이나 파국의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당대 다 경험할 겁니다. 당대. 멀리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한 1개월 정도가 채 안 된 시점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게 뭐 거의 그냥 누구 마음대로 인이 마음대로 할 것 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가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국민들이 각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은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어쨌든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보낼 방송 가운데서 4월 22일 날 이선생 리포터를 보내신 분의 내용을 총정리해 가지고 결론 파트를 정리정돈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거칠게 조작을 했을까? 어쩌면 이렇게 거칠게 개입을 해가지고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선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만들었을까?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국회의원 당선권에 연연해가지고 제대로 항의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체제라는 것은 일종의 공기와 물과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영향권으로부터 예외로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그런 과업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그냥 계속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거의 경찰 국가가 되겠죠.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찰 국가가 되면 결국 이제 그 다음에는 반대파의 입을 다물게 하거나 아니면 탄압이 시작되겠죠. 지금도 이러면 정상국가입니까? 정상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발생한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일체 검사 수사가 되지 않고 공익 제보를 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탄압이 지금 가해지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증거물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뭐 10시간, 15시간 정도 집안을 그냥 압수수색을 하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조사를 받고 하지만 그러나 더 큰 그악, 선관위와 관련된 그 수많은 그런 의혹들이나 의심들이나 증거물에 대해서는 일체 그냥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 상태는 정상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정상국가 아닌 상태가 이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령까지 모든 것을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이 되고 나면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은 삶이 괜찮을 것으로 봅니까? 아이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탄압하는 쪽으로 나가겠죠. 사람들. 탄압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떻든 이 현재 부정선거 문제를 다른 사람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대와 또 아이들 세대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